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최근에 몇몇 분이 좀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BMW 전동화 모델 i4를 비롯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브러시드 모터가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데, 이 브러시드 모터가 직류 모터 아닌가요? 그리고 이 브러시가 소모되게 되면은 이 수명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리하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뭐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만한 그런 스펙은 아닙니다. 이 BMW에 들어가는 모터를 WRSM 모터라고 합니다. 이 모터는 간단하게 말하면 PMSM 모터, 퍼머넌트 마그넷 싱크로너스 모터, 영구자석인 네오디뮴을 사용하지 않는 모터입니다. 자, 보시면 WRSM 모터 뒤에 SM이 붙으니까 싱크로너스 모터, 동격 모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퍼머넌트 마그넷,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는 유도형 모터처럼 회전자의 권선을 감지만 커뮤테이터의 브러쉬로 전력을 공급을 해서 동기형 모터로 동작하게 하는 방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유도형 모터와 PMSM 모터의 장점을 다 종합한 뭐 최고의 모터다,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섞어 놓으면 장점만 발휘되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냥 이제 단점이 뭐냐면 전력 손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수명이 좀 짧아요. 왜냐면 커뮤테이터에 브러쉬가 접촉을 하면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브러쉬가 계속 접촉을 하면서 전력을 공급하다가 이게 닳아요. 닳아서 더 이상 접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브러쉬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전기 모터 브러쉬만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뜯어서 분해해서 해야 되는데, 이 BMW 같은 제조사가 그런 걸 뭐 개별 수리를 해줄까요? 뭐 그건 좀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 전기 모터 감속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체형으로 된 어셈블인데, 아마 이렇게 되면 뭐 모터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이 되니까,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구조는 WRSM 모터라고 해도 이게 브러쉬를 사용한다고 해서 꼭 직류 모터는 아니에요. DC 모터는 아니고, DC 모터의 설계를 적용을 해서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그만한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삼상지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 삼상지열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구조인데 이 직류 모터의 설계를 적용했다 그래서 이런 모터를 이제 하이브리드 모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BMW는 왜 그걸 사용하느냐? BMW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푸조를 비롯한 르노, 유럽 제조사에서 이 모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WRSM 모터는 원래 유럽 엔지니어들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네오디뮴이 원소기호 60번의 란타넘 계열의 금속인데, 이거 히토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히토류 하니까 한정되어 있다, 이거 파서 썼다가는 금방 고갈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각의 이 네오디뮴이 어느 정도 존재하냐면 38ppm입니다. 그러니까 0.0038. 이렇게 되면 좀 감이 안 오시죠? 어느 정도냐면 구리가 70ppm 정도입니다. 절반 정도예요. 구리의 절반 정도고 납보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 히토류라고 분류되는 그런 물질 중에서는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오디뮴이 자석처럼 척척 붙는 게 아니에요. 원래 네오디뮴에는 이 자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오디뮴과 붕소를 합금을 해서 이 자석을 만들면 이게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자력이. 그래서 네오디뮴 연구 자석을 누가 처음 개발했냐면 1982년 GM하고 스미토모 특수금속에서 개발을 해낸 겁니다. GM이 참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오디뮴 연구 자석이 들어간 PMSM 모터, 퍼머넌트 마그넷 싱크로너스 모터, 그러니까 영구 자석으로 동기형 모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도용 모터는 회전자의 권선을 감거든요. 권선을 감아서 스테이터에 또 권선 감아져 있는 거와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돌리는 건데, 영구 자석이 들어간 싱크로너스 모터, 동기형 모터는 영구 자석으로 전자기 유도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구성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전력 손실 면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가장 전기 모터, 강력한 모터를 만들어내기에 적합한, 그리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인데, 그러니까 이 히토류를 사용하는 게 문제다. 원래 유럽은요, 어려서부터 환경과 관련된 이 부분에 정말 유럽은 선구자가 되어야 된다. 말하자면 유럽이 지독한 PC주의,
그리고 또 유럽은 뭐랄까요? 인문주의, 또 도덕성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유럽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않거든요. 사실 인류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장 많이 그 식민지를 보유했었고, 그 식민지를 찬탈하는 과정에서 대량 학살 저질렀고, 그리고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 귀중한 원자재 마구마구 훔쳐다가 유럽을 살찌우는데 아주 뭐 강도예요. 예, 총동 강도가 바로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를 이루어 왔는 데다가 더군다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지구를 가장 병들게 한 주범이 유럽 사람들입니다. 화석연료 제일 많이 사용했고, 지구온난화, 또 해수면 상승, 수질오염, 이거 다 유럽인들이 거의 대부분 저지른, 물론 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도 지구의 오염을 일으키는 많은 책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만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지구를 진짜 함부로 쓰고 이 지경까지 오도록 만든 주범이 바로 유럽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환경 어쩌고 저쩌고 자기네들이 마치 그동안 지구를 소중하게 가까워왔는데 타인들이 그 소중한 지구를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오용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듯한 그러한 기가 막힌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1992년부터 실시된 유로 배기가스 규제는 아시아에서 빠르게 산업의 전열을 갖추면서 유럽의 제조사들, 유럽의 그런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전체 기술 산업에 목줄을 쬐는 이런 신흥 강국들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비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환경이라는 이슈까지 이중고를 안게 되면 이미 발전을 이룬 유럽에 있어서는 그걸 환경 문제까지 잘 보듬고 나가는데 크게 부담이 없을 수 있으나 발전하면서 앞선 기업을 따라가는 기업들에게는 정말 이거는 이거 참 비열한 짓인데, 그렇게 해서 과징금을 엄청나게 물려서 경쟁력을 패퇴시키는 이런 꼼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엔지니어들, 유럽의 경영자들은 자신들이 이 환경이라는 문제를 하나의 무기, 산업을 자기네들이 간극을 넓히고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무기로 사용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습성이 아주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에서는 전기차의 핵심이 되는 전기 모터 제어 기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터리 관련된 기술, 이게 오히려 이제 유럽이 뒤떨어지게 생겼어요. 사실 인버터 제어라든지 모터 제어는 유럽이 잘하긴 합니다. 잘하긴 하는데 문제는 한정된 전원, 배터리만으로 높은 성능을 내고 뛰어난 효율을 내고, 그리고 그 회생제동을 통해서 전반적인 거동 안정성까지 확보를 하면서 전력 회수까지 하는, 이걸 유럽이 그동안 해오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에 특화된 전기 모터를 전기차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럽이 좀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퍼머넌트 마그네 싱크로너스 모터를 가지고 미국과 대한민국, 그 외 전기차 관련된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유럽을 압박하니까 또 이제 습관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야, 이거 뒤따라가다가는 안 되겠고 우리가 새로운 기술 규격을 하나 만들어서 다시 우리 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판을 다시 짜자라고 해서 그들이 들고 나온 게 WRSM 모터입니다. 야, 그거 네오디뮴 그거 히토류라서 쓰면 안 돼. 지구 망하게 할 거야? 아니, 구리의 절반 정도나 지금 지표면에 매장되어 있는 네오디뮴을 왜 자꾸 히토류라 그래가지고 저거 쓰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유럽이 그렇게 하면서 경각심을 불어넣으면서 야, 권선 감고 커뮤테이터에 브러쉬로 이렇게 해서 전력 공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네오디뮴 안 쓸 수 있잖아. 우리 유럽처럼 이렇게 지구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너희들이 이제 따라와. 그래서 이제 현대도 그렇고 다른 제조사도 그렇고 그런가? 처음에는 그 장단에 좀 춤을 췄어요. 그래가지고 WRSM 모터에 우리도 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개발도 하고 돈도 쓰고 그랬는데 이 구조 자체가요, 이게
다른 건 뭐 전력 손실이나 뭐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브러쉬가 닳게 되면 수명이 안 된다니까. 내구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브러쉬가 소모됨으로 인해서 전력을 공급하지 못했을 때 이거 어떻게 손쉽게 수리할 수 있냐. 아니면 아예 이렇게 소모되는 커뮤테이터와 이렇게 접촉하는 브러쉬가 소모되지 않게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네오디뮴 쓰면 안 돼 라는 생각 때문에 WRSM 모터를 갖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소비자들에게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럽 제조사들의 특징, 이들이 기술 분야에서 잘 나갈 때는 뭐 크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양아치 근성을 좀 거의 드러내지 않는데, 이제 기술에서 밀려서 다시 쫓아가는 입장이 됐을 때 이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유럽의 도덕성을 앞세워서, 그리고 뭔가 환경과 지구의 존속 그리고 상생을 위해서 고심하고, 그리고 뭔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그런 모습과는 아주 다른 본연의 그런 모습을 우리 목격하게 되는데, 이 WRSM 모터도 그 일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BMW를 비롯한 아직 기술 부분에 있어서, 전기전자 관련된 전기차 기술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지 못하는 유럽의 전기차를 고르실 때는 조심하셔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럽의 모습이 전기차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하셔서 잘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별 문제 없이 타고 다니시길 바라겠고, 앞으로 이제 유럽의 전기차를 선택하실 때 아직까지 WRSM 모터가 내구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직류 모터, DC 모터의 기본적인 설계가 되는 커뮤테이터의 브러쉬로 전력을 공급하는 이 구조와 회전자의 건선을 감는 이 형태의 모터가 가장 문제가 되는 단점을 확실히 보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PMSM 모터, 이게 사실 히토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오디뮴은 이거 더 이상 쓰면 안 돼라고 할 만큼 그게 귀중한 히토류가 아니에요. 코발트보다 훨씬 더 많고 납보다도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리의 절반이라고 하니까. 구리가 70ppm인데 네오디뮴이 38ppm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 사용하기가. 그러니까 PMSM 모터 여러분들이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좋아요. 지금 전기차에서. 사실 유도형 모터 테슬라에서 먼저 쓰다가 이제 후륜은 다 PMSM 모터로 바꾼 것도 해보니까 PMSM 모터가 정말 좋다. 전기차에서는 다루기도 좋고 내구성도, 이래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제조사들이 그러한 습성이 있다라는 거. 내연차 관련해서는 기술이 가장 앞서 있으니까 아직까지 내연차 부분에서는 그렇게 양스러운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흐름과 판을 바꿔보고 다시 자기네들이 앞장서 가지고 다시 우리 따라와 하는 그 판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간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 선택하실 때 모터 재원도 좀 눈여겨서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